안녕하세요. 입시는 이쌤의 이도원입니다. 오늘은 2024학년도 대입 이제 수시 컨설팅 비법 공개 지난번에 1탄을 공개했었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수시 대학 라인 지금 이제 원서 접수를 여러분들께서 뭐 상담도 받으시고 뭐 컨설팅도 받으실 텐데 대학 라인 잡는 방법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래서 크게 이 대학 기준은 4가지 정도로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전공을 선택할지 대학 이름을 높일지. 저 이쌤도 컨설팅을 하면 이 두 가지 모두 다 높이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적이 아무래도 좀 제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전공을 선택을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당연히 이 취업 연계랑 좀 이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요즘에는 뭐 컴퓨터 계열이라든지 또는 전화기라고 해서 뭐 사실 전자공학, 뭐 화학공학, 기계공학까지는 워낙에 강세죠. 그리고 이 보건 계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면허랑 좀 관련이 있다 보니까 대학 이름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본인이 뭐 보건 계열 학과에 가서 뭐 거기에 면허를 취득하거나 자격증을 좀 취득하게 되면 직업이랑 연계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가 전공을 높이겠다고 하면 지금 이 3가지 정도의 분야는 대학 이름이 좀 떨어지더라도 입시 결과 커트라인이 그 대학교 수준보다는 한 그룹에서 두 그룹 정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학 이름을 올리겠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전공성은 좀 포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교과 전형이라든지 수능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좀 점수로 대학을 가는 거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전공성이 좀 높은, 그러니까 아이들이 인기가 좀 높은 전공들이 입결이 당연히 높겠죠. 요즘은 사실 1학년 때 학부를 좀 크게 뽑고 그리고 2학년 때부터 사실 전공 선택을 하게끔 이런 식으로 대학들이 방향성이 또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학생들을 받고 나서 그 안에서 학생들 뭐 복수 전공을 해주던 아니면 뭐 부전공을 해주던 이렇게 전공을 좀 연계해서 취득하는 부분들이 대학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인은 대학 이름을 높이겠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도 좀 생각을 해보셔도 좋고 또 들어가서 뭐 전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3가지의 요소를 좀 고려해 보시면서 나는 대학 이름을 높일 거야 이렇게 선택을 하셔도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상담을 해보면 인서울을 가고 싶어 하는데 이 인서울의 기준점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한 8가지, 이게 8가지라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7가지죠. 이 칸수가 7개이기 때문에 지금 이 기준점은 입결 중심이 아니에요. 입결 중심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좀 그룹핑을 좀 해서 학생들이 선호하는 그룹대로 저 이쌤이 묶었습니다. 먼저 인서울의 기준점, 뭐 첫 번째는 당연히 스카이죠.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가 묶었는데 여러분들이 이 정도 학교들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면 뭐 카이스트까지도 지원해 볼 수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이제 서성안이라고 묶이게 되는데 이 괄호, 이 서강대는 왜 괄호로 돼 있냐? 보통 서강대가 아무래도 이 서성안 기준에서는 아이들 요즘 선호도가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괄호를 좀 쳤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고 뭐 괄호가 돼 있다고 해서 이 그룹에서 빠진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괄호에 있는 대학들은 본인들의 원서 전략을 할 때 있어서 어찌됐든 간에 입시라는 건 지원자들 사이의 경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도 전략적으로 가져가면 본인의 성적보다 좀 더 좋은 학교를 이렇게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은 저는 여기서 보통 과기원 학생들을 추가적으로 보통 지원을 하게 되는데 카드 개수에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기준 이 그룹에 좀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과기원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준 3에서는 이제 우리가 흔히 중경외시라고 묶이게 되는데 보통의 학생들은 중앙대, 경희대를 가져가면서 그 기준 4에 있는 건국대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 세 학교가 이렇게 좀 묶여 있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지만 요즘 그래도 사람들의 선호가 어찌됐든 간에 건대는 이 중경외시 라인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그룹을 좀 나눠놨다는 거 생각해 주시고 입결 기준으로 한다면 건대가 요즘 점점점 올라가서 이 기준 3에 좀 들어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 이 서울시립대의 경우는 좀 괄호로 묶여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시립대를 뺀다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뭐 기준 4에서 기준 3으로 상향을 치거나 본인이 기준 3에 좀 이렇게 적정 라인으로 가져갔다라고 하면 서울시립대가 학생들의 선호도가 좀 이상하게 매니아틱한 좀 학교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립대를 좀 괄호로 묶고 이대 같은 경우는 이때 이걸 체크해야 됩니다. 본인이 여대를 지원할지 안 할지. 여학생들의 경우는 내가 여대를 가겠다라고 하면
사실 이대가 한 기준 2에서 기준 3 정도에 물려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기준 4로 내려가게 되면 건동홍이 있죠. 사실 홍익대 같은 경우가 전형 요소가 조금 독특한 게 교과랑 종합에서 수능 최저가 존재를 좀 해요. 근데 이제 삼합으로 가져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까다로울 수는 있죠. 그래서 학생들이 이 건동 라인으로 했을 때 사실 홍익대도 조금 특이한 케이스라고 좀 봐주시면 되고, 여대를 가져간다라고 하면 숙대가 포함이 됩니다. 자, 그리고 기준 5. 자, 여기 5서부터 이제 이야기 드릴 게 좀 많아지는데, 자, 국숭세단 라인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단국대가 소재는 경기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교통편이 좀 불편하다든지 아니면 내가 단대에 대한 선호가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기준 5번째에서는 국민대, 숭실대의 좀 이런 선호도가 되게 높아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게 뭐 서울 과기대도 있고요. 실제 성신여대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수도권 상위권대가 이제 여기에 좀 맞물리게 되는데, 제가 저 이쌤이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준점은 그냥 단순하게 제가 그룹핑을 시켜놓은 거고, 정말 실제적으로 입시적인 결과를 보면 전형들마다 되게 뒤집어지는 학교들도 있고요. 전공들마다 이렇게 겹치는 학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점도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기준 6으로 가게 되면 이제 우리가 흔히 뭐 광명상가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되게 재밌는 포인트가 과거에는 이 광명상가 파트에서 가를 맡고 있는 파트가 가톨릭대였어요. 근데 요즘은 워낙에 학생들이 가천대를 선호하다 보니까 이 광명상가 라인에서 이 가가 가천대로 요즘은 좀 변환이 돼 있다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 6에서부터는 학생들이 뭐 수도권 상위권대로 빠지는 학생들도 되게 많고, 또 이제 전형의 요소에서도 수능 최저가 없으면 당연히 입결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기준 6에서 학교들이 교과 전형으로 갔을 때 반영하는 그런 과목, 반영 점수를 높이는 학교들도 좀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교들마다, 전공들마다 다 환산값을 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 고려해야 될 학교들은 뭐 수도권 상위권대가 될 수 있고, 뭐 서울여대, 그리고 거점 국립대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기준 7은요, 이제 뭐 한성대, 서경대, 삼육대, 우리가 한서삼 라인이라고 하는데, 저 이쌤의 컨설팅에서는 이 기준 7에 해당되는 대학 라인이 인서울 마지노선 대학이라고 전 이야기 드려요. 그리고 여기에 동덕여대나 덕성여대가 포함되어 있다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내가 인서울대학을 어디까지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그 아래부터는 안정권 라인으로 간다면 뭐 수도권 상위권대도 내가 생각을 한다, 뭐 이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고민을 해 놓으셔야 된다는 거죠. 수도권 대학의 기준점을 저 이쌤이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저 이쌤이 이야기하는 수도권 대학, 이 인경기 라인은 경기, 인천 포함입니다. 그래서 사실 수도권 상위권대, 어떻게 보면 좀 되게 생소한 단어일 수 있는데, 입결로만 봤을 때 뭐 인서울권, 중하위권이랑 좀 겹치는 학교들을 저 이쌤이 말씀드렸어요. 대표적으로 뭐 인하대, 아주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인서울 중위권대랑 좀 이렇게 입시가 겹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뭐 가천대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의 접근성만 놓고 본다면 단국대보다 더 접근성이 좋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학교가 굉장히 좀 이런 투자를 많이 하는 학교, 홍보를 많이 하는 학교다 보니까 학생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한양대 에리카는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교통이 굉장히 편리하고 공내가 좀 특성화가 돼 있고, 학교가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굉장히 큰 투자를 국가에 받았기 때문에 학교가 점점점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밖에 뭐 경기대, 그리고 인천대, 뭐 경기권역의 국립대죠. 그리고 한국항공대, 그리고 외대 글로벌까지는 교과 전형으로 가게 되면 수능 최저도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점 판단을 해주시고, 나는 그 외,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여학생들이랑 상담을 해보면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는 뭐 경기권 바깥으로는 진짜 뭐 이렇게 대학을 보내고 싶진 않습니다. 차라리 그럴 거면 뭐 전문대를 그냥 보내겠습니다. 왜냐면 이건 학생들의 선호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머님들이 말씀하시는 어머님들이 계세요. 자, 그럴 때는 이 수도권, 이 제가 말씀드렸던 상위권 대 외에 또 경기권역에 소재하는 대학들이 좀 많습니다. 이런 학교들을 뭐 교과라든지, 보통 이제 그 외 대학들은 종합보다는 교과가 좀 많거든요. 그랬을 때 교과에서 뭐 면접이 붙는 학교들이 좀 많아지는데, 그런 학교들을 또 찾아보면서 대학 라인을 형성해 보시면 좋다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 기준점은 이제 지방거점 국립대, 그리고 분교랑 이원화의 개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저 이쌤이 학생들이 좀 선호하는 학교 크게 뽑아보면은 뭐 부산대,
경북대, 충남대는 인서울권 대학이랑 입시 결과가 겹칠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수능 최저도 굉장히 좀 까다롭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고민해보셔도 되는 대학이라고 저 이쌤은 말씀을 드리고, 또 흔히 우리가 거점국립대학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뭐 충북대라든지 강원대, 전남대, 전북대 등이 좀 7가지 대학들은 경기권 상위권대 이렇게 입시 결과가 좀 겹칠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원학캠이랑 분교를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분교의 개념은요,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랬을 때 대표적인 학교가 사실 한양대 에리카, 그리고 고대 세종, 연세대 미래가 있는데, 지방권역의 분교 중에는 뭐 고려대 세종캠, 그리고 연세대 미래캠이 아무래도 수능 최저라든지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수시에서 입시 전형이 좀 까다로운 학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균관대라든지 예를 들어서 경희대, 공대라고 하면 수원에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원학 캠퍼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본교랑 같은 개념인데, 실질적으로 뭐 단국대 천안이나 상명대 천안이 이원학 캠퍼스기는 해요. 근데 아쉬운 점이 뭐냐면, 아직 많은 사람들이 이게 이원학 캠퍼스가 아니라 분교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 보니까 좀 입시 결과가 차이가 좀 크게 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천안권역까지는 교통적인 부분이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다는 거죠. 단대 천안이나 상명대 천안은 여러분들이 좀 입시 이 원서 전략을 할 때 좀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쌤과 함께 2024학년도 이 수시 원서 꿀팁을 두 번째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여러분들 많은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입시는 이쌤 채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